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주제는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란 핵합의 14일날 제네바에서 체결한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이번에는 확실합니까? 물어보니까 이번에 확실해. 우리가 너무 많이 때렸어. 뭐 그랬습니다. 혁명 수비대를 싸그리 다 죽였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끝내고 나면은 이재명 정권 교체에 이제 올인하겠죠. 이재명이가 너무 까불었다. 자, 장동혁 대표가 미국 언론에다가 한국의 부정선거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편지로 2장의 편지로 보냈습니다. 이 잠실에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마가 진영에서 트럼프 진영에서 그 뉴스를 보고서 이거 쇼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동혁 뒤에 트럼프 있다. 의원들이 살고 싶으면 재선거를 외쳐라. 재선거 안 외치면은 너희 다 죽는다. 이진숙 의원이 국민의힘의 이진숙 의원이 민주당 국정조사 특검 대상에 이재명도 포함되어야 된다. 청와대도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내가 오세훈이면 잠실 가서 재선거 약속한다. 그랬고요. 자, 3.15 부정선거 내무장관이 교수형 당했죠.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도 교수형을 시켜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 전부 다 사형시켜야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부정선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이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 자, 정청래가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 특위 출범시키겠다 했고요. 특검도 실시하겠다. 뭐 그랬는데 얘들은 뭐 앞에서 이 소리하고 뒤에서 딴짓하고 꼼수 부리니까 끝까지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 이재명 가고 윤 오라. 이재명 재판 속개하라. 이런 여론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불이 이제 청와대로 옮겨 붙는 그런 형국입니다.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 보고 독재자라고 했는데 3.15 부정선거 그 결과로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습니다. 아니 본인 선거를 부정선거한 게 아니고 그 자유당에서 이기붕 그 부총리 부통령 이기붕 부통령 그 선거를 조작을 했는데 책임을 누가 졌다?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야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 5.18 민주화 정신을 뭐 잇는다는 이재명, 김대중 정신을 잇는다는 이재명,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이재명은 하야도 안 하고 저거 뭐 그냥 침묵하고 있다. 스타벅스 뭐 불매운동하고 지랄 연병을 하더만은 이 지금 국정문란 사건이 터졌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자기 책임이 없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 여기 해외 나가서도 뭐 우리 저 잠실에 있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뭐 경찰을 뭐 폄훼하고 있다. 경찰을 조롱한다. 이거 처벌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지랄 연병 그 짓거리 하더만은 자기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재명 하야하라. 계속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극히 우수한 분들 줄여서 극우라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좌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정신병자라 하죠. 자,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쭉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고요. 매주 월수금 밤 11시에 해외에서 단파 라디오 주파수를 사서 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한국의 소식, 북한 전역의 일기예보 등을 넣어서 매주 월수금 밤 11시에 3차례 쏘고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고요. 대북 방송 후원을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 전쟁의 저자 안재철 대표가 6월 25일부터 미국 워싱턴 한국전쟁 추모공원에서 6.25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사진전을 후원해 주실 분들은 책을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010-2609-202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사진들은 과거 워싱턴 한국전쟁 추모공원에서 사진전을 했었던 그 사진들입니다. 자, 어떻게 구매하시냐면요.
지금 이 책이 460페이지고요. 그 올컬러 사진첩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재철 대표가 재미있게 폰데 미국에서 20년 동안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을 돌면서 사진을 5만여 장을 사들였습니다. 이 한 20억 이상 들어가지고 사들였는데 그 사진들을 컬러화한 겁니다. 금액은 16만 원이고요. 한국에 없는 사진들입니다. 한글과 영어로 이게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로 입금하시고 16만 원 입금하시고 이 010-2609-2023번으로 연락을 받으실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 교보문고에서 16만 2천 원에 팔고 있는데 교보문고에서 사시면은 수수료 40%가 이제 업체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남는 게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쪽에서 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에서 지난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대국방송 이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뭐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이 구독료로 저희가 방송이 진행됩니다. 지난 7, 8년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항복무서 서명이 빠르면 14일 제네바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기자가 이번에는 확실한지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이번엔 얻어맞았기 때문이다. 거의 누구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이란이 저보다도 더 간절하게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철학은 계속 맞다가 보면은 서명한다 뭐 그겁니다. 맞다가 죽으면 딴 놈이 서명하면 된다 뭐 그런 식입니다. 마이클 심 TV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 마이클 심 박사님이요 미국의 MIT 공대에서 국제 정치를 가르쳤고요. 그리고 지금 국무부하고도 일을 많이 했고 뭐 모사드, CIA 뭐 그런 쪽하고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는 상당히 정확하십니다. 그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보시고 싶으면 마이클 심 TV를 가서 보시면 됩니다. 미국 소식은 마이클 심 TV가 제일 정확합니다. 자, 다른 방식으로도 합의를 이룰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더 걸리겠죠. 아시다시피 이란이 매우 크게 얻어맞았어요. 물론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 지금 토마호크 49발을 쏴가지고 그 이란의 외무장관을 죽여버렸습니다. 뭐 계속 깐족깐족거리니까 그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하마단, 뭐 부쉐르, 반다르 아바스, 시리항, 뭐 쾌심 섬 등 6개 목표를 완전히 다 초토화시켰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올 수백만 배럴을 빼내 왔대요. 여기 저 카르그섬, 하르그섬 뭐 거기서 그 바다에 버리는 그 원유가 넘쳐가 나가지고 바다에 버리니까 그거를 배를 대 가지고 비밀리에 그걸 1억 배럴 이상을 빼내 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판매한 대금은 이란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제 거기다 주겠죠.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끝나면은 남은 것은 한국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권을 손보러 이제 들어올 겁니다. 중동의 CIA 요원들이 한국에 대거 투입되겠죠. 이미 CIA, FBI 요원들 많이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로 더 투입을 할 겁니다. 이재명 대북 제재 위반 체포도 뭐 가능할 거고요. 자, 어느 정도로 초토화시켰냐면은 이란 혁명 수비대 전부 몰살시켰다고 합니다. 호르무즈 쪽에 있는 그 도시들이 전부 쑥대밭이 됐고 미군이 활공폭탄으로 이란의 상수도를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전력망도 초토화시키려고 하니까는 이제 살려주세요. 뭐 이제 그렇게 먼저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예. 자, 이란전이 터지기 전에 CIA 요원 및 특수부대 한 7만여 명이 사전에 이란 전역에 침투해가지고 이란 간부들한테 돈가방 하나 던져주고 협조하면 살려주고 협조 못하면은 가족들까지 다 죽인다 해가지고 협조 못한다는 애들은 가족들까지 싸그리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소문이 퍼지겠죠.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미 한국에는 그 한국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CIA, FBI 등 요원들이 대거 들어와 있습니다. 대거 들어와 있는데 이제 이란전 끝나면 추가적으로 투입하겠죠. 자, 이재명 정권이 중국 알리페이에 4천만 명 우리 국민들 개인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는 과징금 60억을 때린 반면에 중국인이
중국인 직원이 정보를 유출한 미국 기업 쿠팡한테는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기업은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재명이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SNS에 백악관 플랫폼 X 계정으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만일 네가 미국인을 다치게 하거나 다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너를 찾아내서 죽일 것이다. 아니 뭐 조폭들이나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글을 써가지고 올렸어요. 그런데 모스탄 대사를 지금 억류를 했죠. 이재명하고 법무부, 경찰, 법원이 모스탄 대사를 억류를 했습니다. 억류를 했고 이 피터 엑세스 전 정부 장관이 만약 미국인을 살해하거나 미국인을 협박하면은 네가 이 지구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를 추적해서 한 채 망설임 없이 주저 없이 너를 죽일 것이다 했는데 이재명이가 쿠팡도 건드리고 그리고 스타벅스 불매 운동도 하고 쿠팡 불매 운동도 하고 그리고 모스탄 대사도 억류하고 그리고 미국인 쿠팡 대표도 그 괴롭히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이제 조만간에 죽을 일밖에 없다. 자, 프랭크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으로 입국했던 프랭크 박사님이 출국을 했어요. 출국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개입해서 구해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한국이 먼저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싸우기 시작하면 미국이 합류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이야기 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타라오 박사가 들어왔다. 타라오 박사는 미국의 공군 중령 출신이고 무슨 동아시아 무슨 연구센터인데 그게 뭐 다 뭐 이래 보나 저래 보나 미국의 정보기관의 하부 조직이다. 뭐 그래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무부의 직원들 그리고 백악관의 신앙사무국 연락관을 어디에 보냈냐면은 부산 세계로 교회의 손현범 목사한테 보냈습니다. 거기 보내가지고 이재명이가 무슨 나쁜 짓 하는지 교회를 파괴하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뭐 이런 온갖 악행들을 다 이제 실태를 조사한 거죠. 그 조사하고 또 누구를 만나냐면 한국에서 그 선교사 3명이 북한에 들어갔다가 지금 억류돼 있는데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족들 만나고 이제 돌아갔고요. 그리고 프랭크 박사도 이제 귀국을 했는데 가서 이제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 자기 친구들한테 뭐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뭐 저기 CIA, FBI 뿐만 아니라 저기 미국의 백악관에도 뭐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 듣고 한 거를 직접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폴 프레지던트 해가지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계정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클럽이 운영하는 계정인데 이게 한 813만 명의 그 팔로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의 이런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또 잠실에서 이 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는 행동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그 플랫폼 X에다가 써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마가진형으로 전부 다 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 대선에 개입한 국가를 중국 외에 추가로 더 공개한다고 했는데 미국 정부를 전복 시도한 국가의 적성국 중국과 외국 동맹국 한국이 모두 관여한 사실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6월 30일 DNI 국장이 퇴임하면서 한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한 사실을 발표하면 그것을 신호탄으로 FBI가 한국 내 A웹 관계자들을 대거 체포할 겁니다. A웹 관계자들이 또 중앙선관위하고 연결돼 있고 하니까 아마 줄줄이 이제 체포되고 사형되고 뭐 미국 법정에 서고 관타나무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FBI가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하나로 A웹을 지목했고요. 압도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 선관위 주도로 창설된 A웹이 국제 부정선거의 핵심 몸통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그 수사는 끝났죠. 이미 중앙선관위 위원장, 사무총장, 그리고 위원들이 지방법원 판사들인데 미국의 금융제재 및 비자 제재 등 대규모 제재가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 헌법재판관 문영배를 비롯한 헌법재판관들도 줄줄이 금융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되면요, 헌재 및 대부분 판사들이 중국 공산당의 돈을 먹고 부정선거를 덮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의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자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한국의 좌파 판사들 블랙리스트 작성을 했고요. 아마 줄줄이 금융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미국의 반트럼프 매체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의 이재명 정권이 강경 좌파로 돌아서서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 이런 무서운 기사를 냈습니다. 리짜이밍 정권이 이 종북 빨갱이 새끼들이 이 새끼들이 총뿌리를 미국에 들이대네. 이 쌍놈 새끼를 죽여버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어떻게 미국한테 도전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써놨는데, 미국 기지 뭐 압수수색 한 것부터 해가지고 막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미 의회에서 그대로 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미 의회가 전체가 분노를 했고, 이 기사가 아예 그냥 기록으로 그냥 박제가 돼버렸습니다. 이 의미는 한국의 이재명 정권을 빨리 죽이라는 그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의 또 워싱턴 타임즈가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제 반미 이데올로기와 중국 정치의 노골적인 배설구가 되었다, 뭐 이래 써놨는데요. 이 워싱턴 타임즈가 이재명이가 중국 시진핑의 똥구녕이 빨고 있다, 이거 똥구녕 찢어버려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명을 찢어버려라, 뭐 그런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아이고, 험악한 내용을 써놨어요. 자, 한미일 의회 대화 채널 만들자. 미 하원이 법안을 만장일치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미국이 한국과 일본 의회가 친중국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미고, 뭐 이상한 법안 있죠. 동성애 결혼 합법화시키는 이런 법안들, 그런 거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말은 협의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술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 가족들 싸그리 다 죽여버릴까, 이 쌍놈 새끼들아, 뭐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술이니까, 뭐 말은 뭐 협의체인데 미국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한국의 정치인들과 그들의 가족들, 정치인들은 손 안 대겠지, 그 가족들을 죽여버릴 겁니다. 자, 여러분, CIA는 그 무서운 단체입니다. 선교 단체도 아니고 자선 단체도 아니고 구호 단체도 아닙니다. 걔들은 암살, 요인 암살, 테러, 납치, 고문, 정권 전복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한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누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국의 친중 친북 이 간접 새끼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왜 큰 게 안 오나 하는데, 지금 큰 게 이미 왔어요. 큰 게 왔는데도 큰 게 온 줄을 모른다. 그게 왜냐하면 국제 정세를 자꾸 그 5분짜리 10분짜리 그런 쇼츠나 그런 짧은 영상을 보니까 큰 흐름을 몰라서 그래요. 큰 흐름을 몰라서 모르니까 이게 안 보이는데, 큰 흐름을 보셔야 된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새 정보 수장의 클레이턴 뉴욕 남부지검 검사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경력이 약한 사람을 지명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센 사람 보낼게 해가지고 센 사람을 보냈어요. 그냥 미국의 민주당은 속된 말로 그 여우 호랑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그런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체포한 금융 전문가 클레이턴 뉴욕 남부 검사장을 D&I 국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로서 중국과 북한의 불법 자금, 암호화폐 자금을 추적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이 사람 주특기고요. 미국 내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고 미국에 침투한 중국 자금을 추적해가지고 뿌리 뽑는 역할을 그동안 했습니다. 한국 내 중국 자금과 연결된 기업들, 뭐 중국과 연결된 마약 카르텔 등을 전문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한국 손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미국이 이게 공작하고 작업할 때는요, 설령 지가 죽는 놈도 내가 왜 죽었지 하고 몰라. 이유를 모르고 죽어. 자, 보세요. JTBC 206억 원 채무불이행 신용등급 CCC, 지금 이제 206억 원을 못 갚아가지고 A3에서 CCC로 이제 내려간 거예요. 이제 뭐 얘는 JTBC는 망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금줄 탁 틀어막고 해가지고 그냥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기업 하나 반중, 친중, 반미 기업들 하나 그냥 문 닫게 하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쥐도새도 모르게 이제 작업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그 가족들, 우리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그 국회의원들의 가족들을 죽여버린다고. 가족들 혹은 뭐 보좌관
혹은 뭐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 간첩들이 주로 보면 보좌관이나 이런 쪽으로 그 물밑에서 활동하는 놈들이 있어요. 연락책들이. 그런 놈들을 죽여버린다고. 그런 놈들을 죽여버리면은 우리 언론에는 한 줄도 안 나죠. 한 줄도 안 나는데 이제 그놈들이 볼 때는 바들바들 떨리지.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아유 왜 뭐 아무런 변화가 없나 하지만은 그 정치인들은 지 가족들이 뭐 이유 없이 죽어나가고 뭐 보좌관이 죽어나가고 하면은 이제 겁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종북, 종중 그 간접 새끼들의 친인척들 혹은 뭐 밑에 그 연결 고리들이 한 놈씩 죽어나가고 있을 거다. 자, 우리 역사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6.25 잊지 말아야 할 그때 그 역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편, 2편까지 업로딩을 했고요. 한 달에 2편씩 해서 한 3, 40편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그때 그 역사 요 책이 있습니다. 예. 요 책은 교보문고에서 사시면 되는데 요 책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은요 자녀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지 않아서 오는 혼란이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작해서 올리는 진짜 한국 근현대사 31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저희가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21편까지 나갔죠. 그리고 진짜 6.25 이야기는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올리시고 대안학교, 교회 등에서 교육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영문판이 있는데요. 영문판은 잊지 말아야 할 그때 그 역사 영문판은 Echoes of History, 6.25 The Korean War, We Must Never Forget 요 제목입니다. 요 제목으로 있으니까 영어 공부도 같이 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 방송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후원금으로 저희가 대북 방송도 하고 반중운동 하는 단체들한테도 또 흘려보내고 흘려보냅니다. 저희가 다 가지는 게 아니고 이게 또 흘려보내고 뭐 또 6.25 사진전한테도 또 보내고 그리고 또 저런 6.25 저런 영상도 제작을 하고 저것도 한 몇천만 원 깨집니다. 아마 한 3, 4천만 원 이상 깨질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 역사 방송도 만들고 뭐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북 방송 자발적 구독료를 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이 쓴 편지가요 미국의 저스트 더 뉴스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실렸습니다. 한국인들이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에 시위가 집회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장동혁 대표가 2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필기체로 써놨는데요. 장동 H까지 나왔어요. 혁자는 여기 어깨에 가려가지고 H까지만 보입니다. 필기체로 써놔가지고 무슨 글씨인지 안 보이겠지만은 저는 필기체를 좀 읽을 줄 아는데 장동 H까지가 보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미국의 트럼프 진영에서 널리 보는 저스트 더 뉴스에 한국의 부정선거 관련 소식을 담은 2장의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가 뉴스로 보도되어 트럼프 진영에 널리 퍼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번에 미국에 갔다 와가지고 국제정세에 좀 눈을 뜬 것 같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미국의 언론을 어떻게 등에 업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안 것 같습니다. 물론 장동혁 대표 뒤에는 미국 국무부가 붙어 있고 미국의 CIA가 붙어 있겠죠. 장동혁 뒤에는 트럼프가 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요 장동혁의 반기를 드는 의원들은요 살고 싶으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외쳐야 되고 청와대 민주당 선관위 특권, 선관위 특별재판부 설립을 외쳐야 될 겁니다. 말 안 들으면 여러분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CIA가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그 가족들을 싸그리 다 죽일 겁니다. 이거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대리전입니다. 대리전을 이란에서 했고 이란에서 할 때 미국의 특수부대가 들어가가지고 협조할 거야 말 거야 해가지고 협조 안 한다고 버티면은 싸그리 다 죽였습니다.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CIA는 선교 단체가 아니다. 우리 경찰, 판사들, 판검사들, 경찰, 청와대 직원들 미국에서 협조하라고 하면은 협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민주당의 정치인들, 의원들 협조를 하세요. 협조 안 하면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싸그리 다 죽일 수도 있다. 이거는 장난 그 전까지는 한국에 대 가지고 별로 손을 안 댔어. 왜냐면 마두로 잡아가고 이란 폭격하고 유럽 손보고 러시아 손보고 그러면서 너 저 한국 이재명이 놀고 있어.
너는 좀 이따 손볼 거야. 근데 이제 다 끝났죠. 이제 큰일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재명이 하고 민주당만 직접적으로 손보겠죠. 그러니까 CIA는 다 죽인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친중 의원들, 국민의힘에도 친중 의원들 많죠. 그런 장동혁 뒤를 막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 CIA 애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가족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릴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무서워요. CIA는 선교 단체도 아니고 그 자선 단체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구호 단체도 아니고 걔들은 정권 전복, 테러, 납치, 고문, 암살 뭐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무서운 기관입니다. 그 뒤에 지금 장동혁을 지금 뒤에 CIA가 뒤를 봐주고 있다. 지금 요즘에 그 김무성이 입 다물고 있죠. 조용하죠. 김무성이도 설치면 죽어요.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다고. 요즘에 뭐 죽으면은 뭐 심정지로 죽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죽는 거죠. 뭐 그래 가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숙 의원은 스타벅스 홍보까지 대통령이 관여하는 판에 이렇게 선거가 오염됐는데 대통령과 행정부 책임이 없다? 그러면 선관위는 성역이냐?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를 침탈한 사건이다. 민주주의가 스타벅스보다 못하냐? 청와대에 언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보고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국정조사 대상에도 청와대에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국정조사와 특검은 야당이 주도해야 한다.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기관과 행정부의 수장이 어디냐?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대통령 아니냐?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총책임자는 국민의힘이 가져야 되고 청와대도 특검 받아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청와대도. 예. 자, 스타벅스 때려잡던 이재명 대통령 투표지 부족에 뭘 했나? 청와대 포함 특검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준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초선 의원도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국민의힘의 재선, 3선, 4선 의원들은 뭡니까? 그 병신 새끼들이야? 아니 그 남자 새끼들 다 불알 떼라고 그래. 병신 같은 새끼들. 아니 이준수 의원은 저기 MBC 기자할 때는 그 남자 기자들 다 제끼고 전부 다 저기 다 무서워가지고 이라크 전쟁에 그 종군 기자를 못 갈 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손 들고 나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사선을 넘나들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MBC에 그 서울대 나온 기자들 뭐 폼 잡고 내가 지금 뭐 영어도 잘하고 뭐 하는데 뭐 현장에 나와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겁나가지고 저기 그 이라크 전쟁에 종군 기자를 가지도 못하는데 이준숙 의원이 갔다 왔어요. 여잔데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그 철모 쓰고 방탄복 입고 그 총알 날라다닌 데를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초선 의원이 와가지고 이재명 특검 받아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니 그 국민의힘의 그 병신 새끼들 남자 새끼들 그 저 의원들 그 뭐 하고 있습니까? 아유 다 불알 때 병신 새끼들아.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저기 전부 다 불알 떼세요. 다 옷 벗어. 아이고 이진숙 한 명보다도 못한 새끼들이 월급 처받아 먹고 있어. 자 그렇습니다. 선관위 사태 청와대 대응 보고 체계 조사 필요하다. 국민 투표지 없어 참정권 부정당하는데 왜 이재명은 침묵하냐? 스타벅스 때려잡았는데 이 부정선거 때려잡아야 되지 않냐?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검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국민의힘이 주도를 해야 되고 특검 중독 민주당도 동참하라 뭐 이랬습니다. 이재명이가 민주당하고 특검 좋아했죠. 특별재판부 좋아했죠. 자, 민주당은 자기들이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저질러 가지고 전국을 100% 석권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전국 지금 140개소에서 용지가 부족했죠. 이 사태는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준비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부정선거 의혹만 가져도 징역 10년 처벌한다는 것은 5.18 민주화특별법을 만들고 이의 제기하면 처벌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사전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법을 먼저 만들었다는 것은 이번에 140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게 선관위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이게 빼돌리고 본투표함에도 이게 가짜 투표용지 집어넣고 뭐 전산 조작하고 이런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런 걸 하려고
부정선거 의심하면은 징역 10년을 때리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청와대하고 민주당하고 선관위는 공범이지. 그러니까 특검 대상이다. 특검 대상. 예? 그리고 지금 7월 7일부터는 언론에서도 야 이거 이상한데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또 징역 때리고 잡아가는 그런 법을 또 통과시켰더라고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 하는 짓이 전부 다 독재다. 독재, 언론 탄압 독재. 그러니까 뭐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결과물이 뭐다, 부정선거고 독재다. 독재. 독재 타도가 독재를 타도해가지고 민주화를 시키겠다 이게 아니고 자기들이 독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김대중 정신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독재를 하겠다는 거고 자기들이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언론 탄압해가지고 자기들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그게 김대중 정신인 거고, 노무현 정신이 뭐다? 자기들이 부정선거하고 자기들이 언론 탄압하고 자기들이 독재를 해서 왕창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 5.18 민주화 정신이 뭐다? 자기들이 독재하고 자기들이 부정선거 해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다 부정부패 해먹겠다는 게 그게 5.18 광주 민주화 정신인 거고, 그 저기 김대중 정신인 거고, 그리고 저 유시민 정신인, 아니 저 노무현 정신인 거예요. 자 이재명 재외동포 투표권은 국민 기본권이다. 우편 전자투표 도입하자 했죠. 아니 지금 다 해킹되고 조작되고 하는데도 그래가 부정선거가 난리가 나는데 또 우편 전자투표를 하자고 그러면 우편 투표하면서 가지고 오면서 또 왕창 통갈이 할 거 아닙니까? 전자투표 중국 놈들이 다 한국 국민들 다 정보 다 탈취해 갔는데 그걸로 해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는 뭐다? 이거는 중국 간첩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하는 짓이 꼭 중국 간첩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건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아예 대놓고 부정선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게 뭐다? 이재명이가 우편 전자투표 도입하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친놈이야 이거는. 이거 빨리, 아니 그 저기 조희대 대법관이 왜 빨리 재판 안 해? 왜 법대로 안 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열받는다고. 지금 당신이 국민이 최고 위에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국민들이 이재명이 빨리 선거법 그 파기환 송침 재판 날짜 잡으라고 하는데 날짜를 왜 안 잡습니까? 이거 판검사 새끼들 저것들 전부 다 나중에 다 진짜 다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야 돼. 저것들 다 한 통속이 한 통속.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이 내가 오세훈이었다면 재선거 선언하겠다. 부실선거 땐 무효 법안을 이렇게 발의를 뭐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를 그만두라고 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 뒤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중국 지령을 받고서 장동혁 대표를 그만두라고 하거나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반대하거나 선관위 관련 민주당과 청와대 특검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미국이 손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가족들을 죽여버릴 거다. 아마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요거는요 지금 지금 고등학생들도 시국 선언이 나오는 반면에 잠실의 중학생들도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들 보세요. 좀 열받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랑 다 같이 왔어요. 네, 친구들하고 잘 나오잖아 우리 친구들. 얘가 인도면 잘해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솔직히 참정권 막다리기도 하고 이거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진짜 열받아서. 자 우리 재선거 반드시 해야죠. 우리 중학생들 일어나라. 일어나야죠. 재선거. 감사합니다. 우리 자, 지금 요거는요 복면을 안 쓴 경찰들한테 이 땡볕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잠실의 젊은 청년들이 이 천막을 갖다 주는 영상입니다. 보세요. 긴급뉴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잠실 올림픽 공원 경찰과 청년들의 모습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 긴급뉴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잠실 올림픽 공원 경찰과 청년들의 모습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 긴급뉴스 최근
예,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뭐 청와대하고 민주당에서는 뭐 경찰에서는 그 마치 우리 잠실에 있는 청년들을 무슨 폭도처럼 묘사를 하는데요. 폭도가 아니고 경찰이 복면을 쓰고 그 사람들을 막 두들겨 패고 발로 짓밟고 하니까는 그래서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당신 신분 뭐야?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보세요. 김은혜 국회의원님 도착하셨으면 여기 후문으로 오라고 해주세요. 후문이요. 정문도 심각하겠지만 여기 후문에서 정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나가래요. 자기네는 체중 카메라가 수십 대인데 이걸 지금 찍고 알리고 있다고 나가래요. 지네들이 뭐 하는 게 알려주는 게 두려운가? 저 보이세요? 자, 이게 누가 폭도입니까? 지금 경찰이 폭도인 거예요, 경찰이. 아, 마스크를 왜 씁니까? 대테러 작전합니까? 국민들이 테러범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들을 지키려고 당신 누구야? 신원 소속 대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찰이 복면 안 쓰고 근무 교대하는 경찰들은요, 이 청년들이 박수 쳐주고 길도 열어주고 해요. 그리고 지금 그 올림픽 경기장 핸드볼 경기장 안에 지금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밖에 점심 먹으러 나올 수가 없으니까는 햄버거나 이런 거를 또 문 안으로 들여 보내줘. 그 몇 명이요 물어보고 여기 햄버거 있어요 하고 물하고 그 음료수하고 그 햄버거 뭐 이런 식사할 거리를 들여 보내준다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폭도입니까? 민주당이나 경찰이나 지금 청와대가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청년들이 폭도가 아니고 이 경찰이 폭도입니다. 경찰이 폭도야. 자, 지금 이재명 하야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재명 하야. 자, 이야기 들어보세요. 요구하는 시민단체 대표. 29일 사전선거에서 이재명의 회계한 언행이 범죄임에도 선관위가 유효표로 인정했기에 부정선거가 성립되었으며 본선거 140군데 투표용지가 없었음에도 강행한 선거는 원천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다 못해 민주주의권 선거마저 불법선거 해온 사실을 침묵한 이재명은 즉시 하야하고 이를 방관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진해산하며 국회의원 전원은 국민 앞에 배지를 떼고 단호함을 보여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사회주의 오만을 쌓아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재명이 하야해야 된다면 좋아요. 경찰들 중에서 국민들 폭행한 그 경찰 고발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름 영상에서 이름을 추출해 가지고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참관인도 동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복면도 불법입니다. 경찰청 복장 규정을 위반했는데 불법적으로 복면을 쓰고 우리 국민들을 폭행하고 나이가 70이 넘으신 어르신을 막 땅바닥에 질질 끌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치게 한 다음에 그 참관인도 없이 불법적으로 경찰이 진입해가지고 투표통을 탈취한 겁니다. 탈취한 거예요, 탈취. 그러니까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건 경찰인 거지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고. 청년들이 뭡니까 애국가 공원에서 애국가 부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불법입니까? 자, 지금 사고가 터진 지방선관위원장들, 지방법원 판사들이 지금 모두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교수형을 시켜야 됩니다. 평소에 월급 많이 받고 좋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부정선거 책임을 지고 사형되어도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합수본이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지금 출국 금지를 시켰고요.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스안 대사가 지금 한마디를 했는데 지금 북한과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그 침투한다. 이 소리가 좀 약한데요. 하여튼 중국과 북한이 반드시 개입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모수한 대사가 했습니다. 자, 정청래는요. 부정선거 국정조사 부정선거 특검을 안 받으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빠져서 당대표가 날아가고요. 부정선거 국정조사 및 특검을 받아도 민주당이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버티면은 지지율이 또 빠져서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투표의 사태 정청래가 국정조사 특위 즉각 출범시키겠다. 빠른 시일 내에 특검도 하겠다고 하는데 또 꼼수를 쓰는 거죠.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전투표 폐지를 운운하는 등 민주주의 역사를 역행하는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 뭐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당히 시간을 끌면서 국민의힘의 그 간첩들과 협력해서 중국 간첩들과 협력해서 장동혁 대표를 몰아낼 궁리를 하고 적당히 덮으려고 개수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40.4, 국민의힘이 41.6, 지지율이 지금 역전이 됐고요. 이재명의 지지율도 40%대까지 지금 떨어지고 데드크로스 잘한다 보다도 못한다가 훨씬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5시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장동혁 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은 장동혁 대표를 밀어주고 지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전에도 장동혁 대표를 뭐 저기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미국의 언론에다가 편지도 써보내고 하는 등 열심히 하고 있고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나가서 혼자서 자기가 직접 쓴 그 손 팻말을 들고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있다가 온다 하더라고. 그 정도면 이제 진정성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죠. 그럼 좀 밀어주면 된다. 자, 지금 송파구 선관위가요. 그 동부지법에서 야, 이 투표용지 상자 이거 증거물 보존하라고 이 증거 보존 신청하기 전에 5시간 전에 이거를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 명령을 하기 전에 5시간 전에. 그러니까 이미 정보가 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KBS 기자들이 이 투표 용지 폐기한 상자를 폐기한 이 업체를 찾아가서 폐기물 업체를 찾아가니까 평범한 가정집이었다. 평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소만 여기다 올려놓고 이거 뭐 하는 데인지 이런 데다가 이거를 폐기물을 맺겠다는 거. 그러니까 다 주먹구구식이고 다 짬짬이 해먹고 지금 그런 게 드러났는데 그 잠실 7동에서 투표함이 7개가 사라졌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우리 전한길 대표가 어디서 찾아왔습니다. 한 개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7개를 다 폐기했다고 했는데 폐기했다고 한 그 폐기물 업체를 가니까 자기들은 모르겠다 그러고 거기는 가정집이고 그리고 선관위가 또 뭐라고 했냐면은 아유 그 경로당 경로당 그 사무실에서 폐기했지 우리는 몰라. 처음에는 그랬다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폐기했다고 또 이 말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7개 다 폐기했다고 했는데 막상 그 폐기물 업체를 찾아가니까 가정집이야. 그리고 한 개는 전한길 대표가 어디서 찾아왔어. 그럼 나머지 6개도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필 압수수색 하고 있던 그 시간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시사무소를 쓰고 있다가 자료를 반출해서 그냥 뭔가 증거인멸하다가 지금 걸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전부터 투표지 동날 조짐에 송파구 선관위는 1년 번호 찍는 법도 몰랐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대구 중구 선관위 건물에서요. 내부에서 근무 시간에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근데 이 골프 스윙 연습하는 모습인데 이거를 밑에서 어떻게 찍었겠습니까? 일반 장비로 촬영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24시간 저기를 감시하고 있어야지 저기가 선관위 건물이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15층 정도 되는 건물인데 10층 15층 되는데 야 그 중에서 밑에서 올려봐 가지고 몇 층이 그 선관위 건물인지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거는 일반인들이 했다는 거 아니지. 미국의 정보기관이 그 촬영을 했다는 이야기고
저기를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골프 치는 거를 저 찰나에 탁 이렇게 촬영을 한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문 조직들이 붙어가지고 선관위 사무실을 전부 다 이 저 장거리 망원 렌즈 가지고 24시간 다 감시하고 있다. 뭐 그래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찍었다고 보기에는 카메라 각도나 이런 게 너무 좀 그렇다. 자, 광주 광산구에서도 봉인지 훼손이 있었다고 이제 기자회견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투표지 분류기 부실이 개표일에 장애가 3,200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16년부터 2026년까지 투표지 분류기가 장애가 3,200건이 발생했고요. 기기 교체가 10년 동안 168건, 사용 중단이 175건입니다. 투표지 분류기 개표 당일 장애 발생이 2022년 대선 때는 299건, 2025년 대선 때는 440건, 2026년 지선 때는 올해는 439건이 발생됐대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자동으로 집계되는 것도 아니고 선관위 직원들이 또 손으로 전산에다 입력을 해야 되고 저 계속 저 문제 생기고 오류 생기고, 저런 것 같으면 저거를 전자개표기를 왜 씁니까? 전자개표를 저거를 쓴다는 것 자체가 뭐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이 부정선거를 할 목적으로 선관위가 전자개표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다 선관위 직원들이 손으로 다 숫자 입력하고 조작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뭐다? 사전투표를 보면은 사전투표가 뭐예요? 그 감독관 개인의 도장을 찍게끔 돼 있는데 지금 다 프린터로 하죠. 그러면 외부에서 이거 해킹해가지고 그 사전투표 용지를 대량으로 찍어가지고 충분히 통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지. 우편 집중국에서. 지금 선관위가 지금 부정선거를 지금 했다고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 공정관리 예산이 2025년에 3,634억 원이었는데 2026년에 4,847억 원으로 1,200억 원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선거를 방해하고 있고 이 부정선거에 몸통이 됐다. 돈은 매체는 거의 저 사람들 인건비까지 하면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돈은 1조 원 쓰고 부정선거를 한 거예요. 이놈들이 돈 빼먹은 거야. 자,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죠. 전자개표기 인식 오류 문제 있다. 한국산 수입 전자개표기가 콩고 부정선거에 이용됐다. 뭐 이런 기사가 2024년 12월 19일 날 나왔습니다. 김두관이도 전자개표기 인식에 오류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했다. 엉터리 투표 용지가 많아서였다 했는데, 그때는 탄핵 심판할 때는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이거 전부 다 이 증언을 채택을 안 했어요. 증언을 다 무시했다고. 무시한 이유를 보니까는 뭐다? 지금 선관위원장들이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부정선거 지금 몸통이고 핵심이고 판사고, 이번에 송파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증거인멸을 조작을 했는데, 선관위의 그 선관위원장이 누구다? 동부지법의 그 판사, 부장판사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동부지법에다가 증거 보존 신청을 하니까는 그 정보가 흘러와가지고 사전에 다 이렇게 증거인멸을 하는데 도움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들하고 다 부정선거하고 이 짬짬이가 돼 있어 놓으니까, 그래 놓으니까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이야기한 내용을 전부 다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판사 새끼들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드러나면은 자기들이 죽으니까 판사 새끼들이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서울에서도 발견 전국 쌍둥이 득표 869건, 새 쌍둥이 15건. 이게 뭐냐면 똑같은 지역 세 군데서 똑같은 득표 숫자가 나온 게 그게 15건이고 두 군데에서 똑같은 숫자가 나온 게 그게 869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선관위 직원들이 손으로 써놓다가 이제 이 조작을 하다가 이제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전국 재선거를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권 손보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저 재심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뭐 그러고 이제 판사들이 알아서 기하될 겁니다. 판사들이 알아서 안 개명은 전부 다 미국에 다 금융죄에 때려버리겠죠. 자,
그 이재명과 이 친중 종북 이 빨갱이 새끼들이 지랄 연병을 하든 말든 간에 미국은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 왜냐하면 말 안 듣는 새끼들은 싸그리 다 죽인다. 미국은 항상 그 강대국은요 암살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찰, 우리 민주당 의원들, 저 국민의힘의 의원들, 경찰, 법원, 판사, 검사, 청와대 직원들 미국에서 협조하라고 할 때 협조를 하십시오. 협조 안 하면은 미국의 CIA는 그들의 가족을 죽인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 한반도는 2030년 이전에 통일되고 2040년경이면 만주가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했고요. 지금 미국은 이제 한국을 앞세워 가지고 중앙아시아를 장악하는 이런 뭐 여러 가지 플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한테 1경 원에 넘는 돈을 이제 돈과 기술을 막 이제 주는 겁니다. 한국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 7월 트럼프 행정부는 허드슨 연구소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을 특수군사 작전을 통해서 여러 개로 쪼개고 헌법을 새로 만들어주는 그런 뭐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2050년이면 한국이 GDP 대비 8만 1,000불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 지난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고요. 저 대북 방송 이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역사 전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방송도 만들고 역사 전쟁 그 방송도 만들고 하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하고요. 지난 7, 8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은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는 디크린 에너지 홍보입니다. 디크린 에너지는요. 그 김용식 박사님이 한약학 박사입니다. 한의사가 아니고 한약 재료 전문가인데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작년 1, 2, 3월 달에 만성 피로, 감기 몸살 과로해가지고 나 춥고 배고프고 그래가 나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거를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먹고 제가 이제 살아났어요. 이거를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디크린 에너지가 26가지 천연 물질로 되어 있는데 26가지 한약 재료를 달여가지고 증류를 해가지고 한약의 쓴맛을 빼버리고 시꺼먼 색깔도 빼버려가지고 생수처럼 마시기 좋게끔 해놨습니다. 딱 따는 순간 한약 특유의 그 향이 싹 올라와요. 그래서 향기를 마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거를 갖다가 커피잔에다가 원액을 절반 정도 넣고 뜨거운 물을 절반 넣든지 아니면 찬물을 넣든지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한 장을 쭉 들이키시면은 그러면 몸이 따뜻해지고 나른해지고 눈꺼풀이 깜빡깜빡 하다가 뒷목이 뻣뻣해지고 하면서 어느 순간 팍 하고 파워가 꺼져요. 내가 잠든다는 느낌 없이 팍 꺼졌는데 엄청나게 깊은 잠을 잔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일어나 보면 시간이 별로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성 피로 이런 것들이 엄청 깊은 잠을 자니까 쫙 풀려버리는 겁니다. 진짜로 희한하고 저거 마시면은 전부 다 그렇게 잠이 잘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거 마시면 배가 안 고픈 게 우리가 그 닌겔 맞으면은 그 포도당이 들어가니까는 배가 안 고프잖아요. 마찬가지로 저게 26가지 한약재로 되어 있으니까 저걸 마시면은 영양분이 공급이 되니까 배가 고픈 줄 모르겠어요. 난 저거 마시면 살이 빠지더라고. 왜냐면 밥을 안 먹으니까 배가 고픈 줄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니까 살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식사 못 하시는 분들, 중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 체력이 저하되신 분들, 중병에서 회복하시는 분들, 만성피로 이런 분들이 이거 드시면 좋습니다. 저는 저거 마시기 전에는 1kg도 내가 제대로 못 걸어서 만성피로. 야, 40대가 무슨 만성피로냐 하는데 여러분 저 엄청나게 혹사도 많이 당했습니다. 직장생활 10몇 년 하고 배 4년 타고 그러고 아스팔트 생활 이거 하면요 여러분 자기 돈 다 쏟아내야 되고 내 하루에 한 끼 먹고 몇 개월씩 버티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걸레가 된 거죠. 너덜너덜. 그런 분들한테는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1kg도 못 걸었어. 그러고 책상에 1시간 이상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피곤해가지고. 그랬는데 저거 먹고 나니까는 뭐 10시간, 15시간 앉아서 피곤한지 모르겠고 1시간 이상 뭐 3시간, 4시간 뭐 3kg, 4kg 걸어도 피곤한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드시면 좋고요. 1.2리터, 1.8리터 한 병씩 또 팔고 4병들이 한 박스도 팝니다.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를 사시면은 77만 원인데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이라고 하시면은
대폭 할인을 해주시고 이맑은 오향도 한 병, 5병을 넣어주시는데 이맑은 오향은 저는 허브입니다. 허브인데 저거는 물에 타가지고 조금씩 드시면 좋아요. 이틀에 한 병 정도 드시면 좋은데 저게 마시면 속이 꽉 막힌 게 확 내려가요. 소화도 잘 되고 이유 없이 속이 답답할 때 저거 드시면 속이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게 생수인가 싶어가지고 한 병을 원샷을 때리니까 심장에 무리가 오더라. 그렇게까지 무식하게 드시면 안 되고 물에 타가지고 드시든지 조금씩 드셔야 된다. 자, 그리고 MD 특집, MD 저널 특집, 전 세계 최초로 향기를 마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소개도 됐는데 1999년에 창간된 의학 전문 월간지가 MD 저널입니다. 현직 의사들이 집필진 및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독자층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가들이 보는 잡지입니다. 거기에 글이 실렸다. 30년 연구와 실험으로 이뤄낸 건강관리 혁신. 해당 기사는 제가 댓글칸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한 병이라도 사드시면 되고요. 주문 전화는 05-632-2358번입니다. 05-632-2358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